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아, 2교시가 시작이 됐네요. 네,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뭐 마음이 이렇게 뭐 밝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이제 맞습니다. 3월에 접어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그런 큰 화제 속에서 많은 또 좀 논란과 그런 실망 또 분노 뭐 이런 걸로 좀 넘실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사회적인 이야기라면 또 저희 소재하고는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주도적으로 좀 흘러가는 곳이 아무래도 연예계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저희가 좀 시간을 좀 1교시를 다 헐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미투 운동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저희 매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도 고발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미투 운동이 처음에는 나도 당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새로 이제 외국에서 용어가 들어오면 그걸 좀 우리식으로 좀 풀어 쓰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경향신문에서는 나도 고발한다로 이제 좀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단 저희가 그 몇 주 사이에 사실 그 연예 뉴스를 소개하면서 많은 그런 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킬러그램 씨 모시고 이제 인터뷰하는 그 주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등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처리 근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오달수 씨의 미투였는데 그 관련해서 좀 그 영화 관련 뭐 이런 재촬영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이정 기자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달수 씨가 지금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 한 3-4편 정도 4편이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뭐 우연하게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중에 한 편은 원래 이제 투자 배급까지도 되게 어려운 간당간당한 단계였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아예 개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나오는 분량을 다시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워낙 저예산이라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차라리 세팅하려면 새로 찍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투자 배급도 원래 안 붙었는데 이번에는 이 일로 인해서 아예 다 등을 돌려서 그냥 안 찍고 안 내보내는 걸로 지금 얘기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그 신과 함께 다행히 신과 함께 2는 만들어지겠죠. 신과 함께 2는 다행히 많은 분량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판관 중에 한 분은 나오셨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촬영분을 재촬영을 들어갔는데 또 이 신과 함께는 사실 이 오달수 씨뿐만 아니라 최일아 씨도 잠깐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조금 수정을 한다. 라고. 이게 사실 신과 함께의 경우에는 워낙 흥행이 잘 돼서 좀 수익이 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 업체가 또 김영하 감독이 갖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재제작이 좀 쉽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차기작 중에 이환경 감독이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이웃사촌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지금 제작진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 비중이 좀 있는 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촬영을 할 건지 뭐 좀 논의 중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부모가 가장 큰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영화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 작품이 가장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 작품에서는 거의 주연에 가까운 학부모 역할로 나오죠. 네, 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찍기가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라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 TVN에서 이제 편성이 된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출연할 예정이셨는데 이게 대본 연습을 하고 촬영이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박호산 씨로 이제 하차를 하시고 오달수 씨가 하차를 하시고 박호산 씨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달수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미지상으로 그 천만유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도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조선 멘탈남이었는데 거기서도 되게 출연하시면서 웃긴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영화에서 그런 감초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배우였는데 이분의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다는 상황이 정말 배우라는 직업,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미지라는 철저한 상품이라는 걸 생각한 게 정말 저도 오달수 씨를 굉장히 좋아했고 정말 뭐 러블리가 굉장히 강한 배우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연기를 보면서도 너무
박장대소 하면서 웃고 유쾌하게 봤었는데 그 사건 후에 저는 봤거든요. 영화를. 네. 아무래도 너무 몰입이 안 되죠.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보는 게. 그 영화에 몰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트라든지 제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아마 관객분들의 생각들이 태영 씨의 생각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 외부적인 요소와 또 작품 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또 조민기 씨를 들 수 있는데 조민기 씨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연일 추가적으로 이 주변 피해 여성한테 보내는 카톡이라고 하죠. 저희 이제 메신저의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용들이 뭐 지금 이제 청주대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들어간 상태이긴 한데 계속 뭐 관련된 피해자들한테 이제 만나자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추파를 던졌던 메시지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좀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것들을 이제 막 여과 없이 보내는 그런 이제 물증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과를 하고 뭐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 처벌을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좀 비화됐다는. 카톡 내용 같은 건 사실은 저희가 좀 옮겨드리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기사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생들도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한데 이건 무슨 야설에 나오는 것보다 더 훨씬 심한 정도의 내용이라 나 뜨거워서 진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계속 지금 이런 또 대상자분들을 연이어서 소개해드려야 되는 게 너무 좀 고통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또 아마 화제가 됐던 분이 이제 종엽 씨도 그때 뭐 방송을 보셨다고 했지만 PD수첩에 나왔던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사실은 저희가 말로 좀 옮겨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 피해자분들이 그 두 분에게 들었던 말들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가 아닌 굉장히 좀 그 두 분은 말뿐만 아니라 그 폭력도 많이 행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사실은 그 PD수첩을 보면서 그 나쁜 남자 영화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진짜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극영화가 아니라 그냥 다큐멘터리인가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뭐지 이게 강제로 어떤 여대생을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를 잡아가지고 막 키스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게 파격적인 그때 당시 소재로 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던 너무 좀 그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은 그런 주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고귀하고 좀 착해 보이는 한 여성을 타락시키면서 이렇게 연민을 느끼고 막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런 남자예요. 그 여자를 창녀를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조직 폭력.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화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뭐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PD수첩을 내용을 보시고 나서 실제 이게 지금 뭐 그걸 약간 빌린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이 진짜 본인의 그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영화 작업이라는 걸 이용한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진짜 지금 미투 운동이 확산이 돼서 이번 기회에 밝혀진 거지 언제가 밝혀져도 밝혀질 거라는 예상을 한 게 아마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김기덕 감독님의 그동안의 행태라든지 그런 누적되어 있던 속속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문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측근에서도 들었고 뭐 올 일이 올 게 아닌가. 이번에 제대로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그리고 김기덕 감독님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한 6개월 전에 어떤 여배우와의 폭행설. 근데 그 폭행 사건도 뭐 지금 다시 불거지는 게 사실은 폭행을 했던 이유가 그 여자하고 자기하고 뭐 관계를 갖지 않으면 뭐 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폭행을 했다든지.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미투 대상자가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런 행동이 뭐 불가졌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의 행동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폭로하시는 분들이 당했다는 분들 얘기를 듣고 나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니까 나도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다들 이렇게 폭로를 시작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게 이제 다른 분 얘기지만 남궁현 씨도 약간 그런 상황이 하거든요. 남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SBS 보도에서 5번째 피해자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네, 3명의 피해자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로 이렇게 막을 쳐놓고 음성 변조를 해서 3분의 인터뷰를 좀 다른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3분 역시도 좀 이렇게 나오려고까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남궁현 씨 측에서 자꾸 이거를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또 본인들은 오히려
이제 가해자를 만들고 2차 피해를 주고 좀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게 너무 좀 억울했다는 마음 때문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작업실에 이제 불러서 뭔가 작업을 빌미로 계속 뭐 신체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외설적인 걸 요구했다라는 패턴이 너무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발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또 접촉을 해보니까 남구시 측에서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2명, 3명까지 폭로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뭐 고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번째 피해자 이후부터는 이제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고소 부분을 떠나서 이 피해자분들도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 본인이 끝까지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모든 뭐 또 죄는 또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법정 공방을 통해서 이 성추행이나 이런 여부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또 생각이 이제 비슷한 있습니다. 케이스로 조근현 감독, 흥부의 조근현 네, 감독도 이제 이 사건이 일었는데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피해자가 이제 직접 이렇게 제보를 해서 인터뷰를 내보냈었는데 그 같은 말씀이세요. 왜 이제 제보를 하게 됐느냐? 사실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했으나 앞에서 그 나왔던 등장했던 피해자와 너무 비슷한 패턴으로 했고 그리고 약간 그 뭔가 좀 도망가는 듯한 느낌처럼 해외로 가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좀 자기가 큰 도움은 되지 못하겠으나 이런 걸 좀 알려주면서 좀 같은 좀 그런 위기에 처해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좀 이렇게 해라. 좀 이렇게 피해라 이런 것들을 경각심도 알려주고 싶어서 제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근현 감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저도 신인 때지만 어떤 모 감독님이셨어요. 모 감독님이셨는데 제가 영화 뭐 개그맨으로 데뷔한 줄 모르고 이제 진짜 연기를 하고 싶어 해서 오디션을 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연기자 지망생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조근현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야, 그 어떤 스타의 이름을 대면서 걔 보조 출연자였는데 그때 감독을 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감독을 유혹해서 잘 된 거야라는 식으로 1시간 동안 정말 개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1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개소리죠. 그건 개소리죠. 네. 스타가 뭐니? 하늘에 있는 별이야. 라고 시작했던 것부터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스타가 뭐야? 하늘에 있는 별이야. 그 별은 아무나 되니? 라는 걸 하면서 네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결론적으로 해보자면은 그냥 잘 어떻게 해다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에게 잘 되라. 네. 나에게 잘 보여라. 이게 그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는 그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연기에 대해서 그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듣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지금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방송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약간 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니 사과를 바로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엄청나게 잘 됐으면은 제가 말 안 할 텐데. 뉴스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올 정도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셨던 분 치고는 너무 지금 초라하고 힘들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런 분이 너무 잘 되고 했으면은 또 어떻게 저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미투 폭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상처를 줘놓고 너무 잘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못 보겠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의 까맣게 생각이. 자기의 행동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과오를 반성도 없이 진짜 너무 막 사랑받고 잘 되고 있고 막 잘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질투라기보다는 그게 막 응당한 그런 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본인적으로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일들도 한 번 있어서 뭐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계속 이런 것들이 어떤 하느님이나 누가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어떤 처음에 징조란 게 있잖아요. 뭐 지진이 나더라도 막 갑자기 개구리들이 거꾸로 뛴다든지 뭐 하늘에 새들이 도망간다든지 메뚜기들이 갑자기 막 일어난다든지 어떤 징조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징조를 끼워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미투가 처음에는 이제 원래 극단 이제 연극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문단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 위주로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양상이 조금씩 확대된 게 개그맨 분들과 그리고 또 가수분들 쪽으로 좀 가고 있고. 커졌어요. 그래서
좀 케이스 소개해드리면 사실 며칠 전 얘기였는데 개그맨 그 이제 기혁 씨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기혁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뭐 이 글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2005년 5년 8월쯤에 네. 얘기였고 등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제 개그맨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자기는 이제 미성년자였는데 그때 이제 본인을 이제 숙소로 데려와 가지고 추행하려고 했다.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언니의 그런 신분으로 좀 위장을 해서 이제 약을 타서 복용을 하고 막 이런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약간 특정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냐. 근데 이 보도하신 분은 사실 이 폭로하신 분이 글을 지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또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특정을 해보고 이제 많은 매체에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인터뷰도 하셔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을 좀 특정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개그맨 분들 고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좀 찾아내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취재해서 추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통로를 통해서 확인해서 전화를 좀 드린 적도 있었는데 결국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위기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전화를 받고 이제 연락처를 알고 이제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배터리를 빼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 그분하고는 통화가 안 됐는데 뭐 그분이 이제 뭐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로는 좀 이렇게 억울하니까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하겠다는 걸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도 그러니까 어제 오후 보도였는데 또 개그맨 출신 또 심연섭 씨에 대한 또 미투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폭로를 하신 분이 그때 이제 뭐 2011년에 소개로 만나서 3번을 만났는데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성추행을 당했던 분은 좀 그 당했으나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당시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걸려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심연섭 씨는 이게 대해서는 좀 무혐의 편장을 받았고 당시에 뭐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도 썼었는데 그런 걸 사용하자고 할 때 등장하지 않았다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조사에 충분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본인은 이제 무고죄로 사실 그 분을 고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양측 입장이 한 분은 이제 증거 불충분이 아니란 얘기고 심연섭 씨 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는데 이걸 다시 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또 끄집어내는 거는 정말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이래가지고 양측이 좀 부딪히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또 있는 게 이제 뭐 개별적인 얘기도 해드렸지만 또 아이돌 가수에 대한 또 폭로도 있어요. 이은 씨에 대한 폭로였는데 이 폭로는 그 PC방에서 예전에 이제 있었는데 그 PC방을 같이 갔다가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데려가면서 거기서 성추행을 했다. 그런데 이후에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왜 이 미투 운동에 너가 거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최근에 열애를 했다가 결별을 했다는 사실까지도 거기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열애했다가 결별을 한 아이돌 관련해서 또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글이 또 막 돌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그 글도 지워진 상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발라드 그룹의 보컬 멤버에 대한 미투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다 기사화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2AM의 그 이창민 씨를 지목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창민 씨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고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이 또 기사를 쓴 기자도 본인의 SNS에 이창민 씨 아니라고 또 올리면서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실명을까지 왜 까지 않느냐, 뭐 엄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뭐 그 실명 거론을 못하는 데 대한 2차 피해 같은 것들 그런 게 퍼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동엽 씨도 그런 말 했지만 난리예요 난리. 정말 이 연예계 전체가 진짜 뭐 하루가 다르게 저희가 이제 요즘에 연예계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다양한 그런 취재를 하게 되는데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뭔가 매일매일 뭐가 나오고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너무 벅찰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에 대한 미투 거의 뭐 안 한 사람 찾는 게 또 빠르겠다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원래 미투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 내 권력으로 인한 성추행이라든지 강압적인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발하는 것이 좀 주였는데 약간 요새 뭔가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시선이 미투 운동의 본질이 약간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는 게 저 좀 고민이에요. 좀 걱정이에요. 고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미투 운동 자체는 이제 뭐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 실명을 공개하면서 또 이렇게 가해자의 실명도 같이 공개하면서 당당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제 스타일의 운동이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서지현 검사가 네.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네.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또 여성의 입장이고 본인이 않죠.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본인의 신분과 피해자를 거론해가면서 밝힌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그 자체의 그런 뭐 고민이나 이런 것보다 그게 이제 본인이 드러났을 때 오는 2차 피해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미 저런 행동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이 사회적으로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거를 극복하고 좀 당당하게 나서자는 게 약간 미투 운동.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사회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그런 운동과는 다르다. 좀 별이 다른 게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은 좀 이제 익명으로 이제 좀 힘든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이걸 숨기고 네. 뭐 대상자의 이름을 좀 익명으로 거론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을 익명으로 숨기고 대상자의 이름만 공개하거나 이런 미투도 생기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피해자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이제 익명의 경우에는 엉뚱한 피해자가 좀 생기는 그러니까 이창민 씨의 경우처럼 네. 뭐 그런 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얘기는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또 폭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요즘 또 남성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성분들과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같이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신문도 보고 그랬는데 펜스룰이라는 요즘 단어가 되게 유행하는 펜스룰. 펜스룰이 뭐냐면 펜스 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 계시는 그 부통령 이름이 펜스 대통령이잖아요. 얼마 전에 평창에도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룰이 있대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는 차를 타거나 식사를 하는 거는 자기 아내 외에는 어떤 여성분들과 하지 않는다. 그런 룰을 본인이 만들어서 시킨대요. 그건 나쁘지 않네. 네, 그게 이제 펜스 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미투나 이런 좀 성추행이나 이런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잘못 생각할 경우에는 이 펜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담을 친다는 그런 펜스라는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남성들이 아예 그냥 여성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오히려 이제 약간 좀 2차 차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뭐 중요한 뭐 업무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회식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성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남성들끼리 뭔가 일을 처리하는 식의 행동들을 좀 펜스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펜스룰을 해야 하는 남성분들의 공포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여성분들의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일파만파 퍼지면서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또 다른 뭔가 좀 사회적인 그런 파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내용 살펴보면은 약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무조건 가해자로 볼 게 아니라 그분도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내막을 알고 보면은 그걸 구별해내기가 참 분위기상 어쨌든 저희가 어릴 때 성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특히 여자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성은 되게 나쁜 거다 예를 들면 좀 뒤에 우리가 뭐 숨겨놓고 음숙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지만 이제는 제 딸한테 어떤 자기가 싫거나 그런 것들은 싫다고 하면 정말 딱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또 저는 하필 또 아들도 키우잖아요. 여자가 싫다고 하면 절대 어떤 행동이라도 아니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가 싫다고 얘기를 하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뭔가 전반적인 기초가 태영 씨 약간 이제 태영 씨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를 해주시지만 사실은 원래 제일 뭐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싫다고 딱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겠지만 근데 이게 태영 씨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없죠.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이 영화계나 이런 뭐 저희는 다 알겠지만 워낙 이런 연출자라든가 이런 위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연출자나 이런 PD나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이제 본인의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입장이라면 그쪽에서 어떠한 이런 그런 악행을 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특히나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또 연예계에서는 좀 공공연하게 많이 좀 있어 왔던 그게 위계라든지 이런 뭐 기술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출자에 대한 그런 막 무조건적인 이런 추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폭로를 해서 뭐 많은 분들이 반성을 하고 분노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좀 문화를 지금으로 또 새로 좀 생각해서 새롭게 좀 뭔가 인식을 바꾸고 더 이상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교육도 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이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계속 이런 폭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좀 저희가 실망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희정 지금 지사도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오늘 이제 8일이지만 기자회견을 하시기로 했지만 유력 대선 주자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분들한테 좀 실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많이 퍼지겠죠. 정치계도 갈 거고 정치 쪽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희 물론 방송이나 연예 쪽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걱정되는 게 아직 가요계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거기가 정말 취약하죠.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터진다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고. 연습생 뭐 그죠? 그렇죠. 또 미성년자분이나 아이돌분이 관련되면 또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그 후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좀 많이 걱정돼요. 사실 그 이제 연습생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일 때문에 그만두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뭐 지금부터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배우분들의 경우에는 팬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없고 인지도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현직 그런 가수들이라든가 연관이 되는 미투가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될지는 진짜 저도 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계속 이제 미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를 봤거든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당파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 어제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이렇게 미투 관련 행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좌파가 좀 많이 걸러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왜 미투에는 이제 좌파만 걸리니까 좌파만 좀 걸러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회학자분이 이제 반박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이렇게 미투 운동이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폭로를 했을 때 그걸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용감하게 얘기했을 때 나의 그런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신변을 지켜주고 진실을 가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폭로를 하는 거다. 근데 오히려 우파 진영에서는 이렇게 폭로를 해봤자 아무도 자기를 안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당파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투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2차 피해를 막아주고 그에 대한 진실을 가려주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얘기하지 못한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그런 사회는 어떻게 보면 또 나아가지 못한 사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로를 계기로 되게 아프고 좀 뼈저리고 되게 슬프고 분노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좀 거쳐가야 되는 과정. 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또 저 이제 영화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충격과 뭐 이런 거에 연속이긴 하지만 지금 현장이 좀 많이 정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많이 조심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사실 저희가 뭐 성에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잘못된 성에 대해서 그거를 막 희화하거나 그게 막시 용담처럼 이렇게 알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정화되고 되돌아보게 되지 않았어요? 맞죠. 저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예전에 지금의 이동엽은 정말 당당하지만 예전에 이동엽은 과연 어땠나 돌이켜봤을 때 정말 제가 제대로 뭐 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인지 못했던 시절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하고 좀 경각심을 앞으로도 가지고. 이제 절대 뭐 이제 미투 운동이 아니라 앞으로 성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 활동 10년을 되돌아보는, 전 여성이지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나도 그런 상황에서 좀 침묵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좀 어떤 부채의식이죠. 마음의 부채의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든지 또 내가 여성이지만 또 나는 또 오히려
또 뭐 후배들이라든지 여성이라는 걸 또 편하게 또 남성들에게 또 역으로 됐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말 같은 거에 신중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지난 한 주 몇 주였던 것 같아요. 제 아는 또 여성분도 반대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성들한테 자기 후배들 남자들한테 좀 뭔가 잘못하면 야 그럴 거면 남자면 고추 띄고 뭐 해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뭐 그분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문화가 남자가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어느 폭력은 폭력인데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너 몇 번 잤어? 너 지금 많이 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웃었을 때 그거는 큰 뭐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성한테 한다는 자체가 문제지. 그렇지. 성별의 문제로.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그냥 사람으로서 휴머니티.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남성 의상을 떠나서 양성 평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사실 이제 이런 젠더 간의 대결이 화제가 된 건 어제 오늘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전 유아인 씨 그때 에어바 게이트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메갈이라든지 일베 사이트를 통해서 또 뭐 그 이제 탑 씨와 같이 있었던 한서희 씨 얘기도 그때 했었고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첨예한 이 상황에서 미투 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이성에 대한 혐오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그 페미니즘을 갖고 이제 막 한남이라는 표현하는 한국 남자라고 표현하는 약간 비하 표현을 쓰시던 분들한테는 그것 봐라 유명한 사람도 다르지 않아 다 똑같은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좀 지시의 시선을 받는 남성분들은 이제 펜스를 아까 되게 그런 걸 하시면서 아예 여성분들하고는 사회생활을 같이 배척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실까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좀 떳떳하게 살아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진짜 뭐 스스로 움츠리거나 이럴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오시던 대로 살아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부의 문제 뭐 많은 큰 문제일 수 있겠지만 도드라지는 건 일부고 정말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도 일부이기 때문에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너무 또 겁을 먹어서 오히려 다른 이성에 대한 그런 좀 배척하거나 이런 경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것도 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뭐 한간에 재미난 얘기는 뭐 남녀가 사귈 때도 계약서도 쓰고 뭔가 너무 팍팍해지는 거죠. 팍팍해지는 거. 뭐 예를 들어 뽀뽀를 한번 하더라도 합의하에 서로 사인한 다음에 뽀뽀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무 사람 사는 그런 사이버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팍팍해지고 정말 이거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이 운동과 그런 생활의 변화를 좀 별개로 생각하시고 운동에 있어서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되겠지만 또 지금 또 우리가 잘 지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또 좀 이어나가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많이 놀라고 저도 이제 많이 돌아보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 업계가 여초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 여기자들도 많고 또 뭐 선배들도 여자분이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도 거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또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타입이긴 하지만 혹시나 뭐 농담이라는 미명하에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약간 이런 부분이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연예계 저희 개그맨 제 저쪽을 얘기하자면 개그계도 그렇고 양성평등이 중요하다 여자인 척하지만 약간 좀 그런 거 힘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자라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여자라기보다 그냥 좀 대가 세져야 된다고 할까요? 기가 세져야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직군별의 그런 게 있죠. 사실 기자 사회도 그런 게 커요, 되게.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자분들은 되게 막 성격이 되게 막 좀 강하지 않냐 이런 왜 웃으세요 이다운 기자? 아니요, 이 관련돼서 전혀 약간 그런 게 그런 선입견 같은 것도 있고 일부러 또 좀 약간 센 경쟁에서 거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 분도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또 일에서는 되게 또 강하게 하는 분들도 실제로 또 뵈면은 되게 좀 착하고 좀 둥글둥글한 분도 많고 그런 뭐 남자 후배 여자 후배 뭐 남자 선배 여자 선배 따지지 않고 많기 때문에 좀 사람답게 봐주는 것부터가 좀 시작이 모든 좀 이렇게 인식의 출발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미투 한숨이 운동. 깊네요. 네. 한숨이 깊어요. 또 이다운 기자님의 뭐 명쾌한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썰전인가요? 네, 썰전인가요?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일단 아까 동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네. 남녀 상관없이 제대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거나 고찰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다들 좀 공부를 하고 좀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아유 뭐 어쨌든 너무 다운됐는데요. 네, 다운이 되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가 네. 다 예상했던 거고. 네네. 네. 뭐 묻고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즐거운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또 미투가 네. 또 뭐 어떤 성적인 뿐만 아니라 누구가 힘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일 있을 때 서로 미투해 줄 수 있는 세대가 또 시대가 됐으면 위드유도 좋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친다고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좀 요즘 또 날씨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좀 밝은 소식과 네. 재밌는 좀 이야기들로. 밝은 소식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요. 열애설도 사실 좀 많았는데 미투에 열애설, 묻혔어. 맞아요. 열애설 어. 전현무 씨, 한혜진 씨 열애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음 네. 주엔 좀 뭐 밝은 소식. 기회가 되면 네.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네. 이 정도로 맞습니다. 마무리하는 그리고 걸로 우리 하이스쿨 좋아한다고 미투 운동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1,000원 후원해 주신 우리 현대팔일님. 현달팔일. 아 고맙습니다. 아 저희 감사합니다. 방송 5년 만에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캐시가? 그거 1,000원 저희 준 후원해 거예요. 주신 우리한테. 거예요. 1,000원을. 네, 그거는 저희가 n분의 1로 저희가 왜 나눠요? 이제 공동으로 뭔가 운영할 때 회비를 써야죠. 1,000원을. 네. 1,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첫 후원이에요. 네. 감사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는 하이스쿨이 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스쿨이었습니다. 수업 끝. 딩동댕동 딩동댕동